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동양윤리 유, 불, 도. 예,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교는 도교 또는 도가라고 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도교할 때 교는 오늘날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도가 할 때 이 도가는 어떤 학문적인 의미. 근데 여러분은 도교, 도가 그냥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도가윤리, 도교윤리, 다른 말로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노장사상. 왜 노장사상이냐고 하냐면 도가사상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거든요. 노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장자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상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도가라고 하는데, 노자, 장자, 한자씩 따서 그래서 노장사상. 이게 도가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도가를 이제 배우게 되면, 앞으로는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동양윤리에서 유불도,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공자, 맹자. 근데 이 유교, 유학하고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게 도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공자가 얘기하는 주장과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주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폭이 넓어지고 이런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먼저 자, 도가윤리는 첫 번째, 사회 혼란의 원인.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까? 여러분들, 이 동양 사상에서 유불도 중에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유학하고 도가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학이 공자가 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을 때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이 되게 행복해요. 배가 불러요. 등이 따뜻해요. 행복만 있어. 그러면 깊은 고민을 할까요? 예, 실제 잘 안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구상에서 이건 동양, 서양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가장 혼란한 시대에 이 유학, 이 도가, 이 두 가지 사상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이렇게 그러면 사회가 혼란할까? 춘추전국 시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평화롭지 못할까? 도가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간의 생각이 잘못됐다. 두 번째,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자, 이게 유학과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유학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자는 사람 마음은 다 착하다. 인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 그래서 인과 예를 강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결국 인과 예를 회복하면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도가는 아니야. 바로 이 유가에 특히 예 같은 걸 까는 거예요. 반대해서. 야, 너네들이 만든 예라고 하는 그 법규, 그것 때문에 사회가 더 혼란하다. 왜? 내가 생각하는 예와 당신이 생각하는 예, 저기 고양이가 생각하는 예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규범과 제도가 되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게 유학의 전혀 반대편에서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도가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 사상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내자로 무위자연. 여기서 자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 맞아요.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5월달,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더운 여름이 오겠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여름이 오는, 계절이 바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막아요. 자, 도가의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말고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 맞춰 살아라. 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사상의 핵심을 내자로 얘기하면 무위자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노자는 먼저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 자, 도가에서 이 우주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라고 했는데,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걸 한자로 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도는 다시 한번 이 우주, 자연, 섭리, 어떤 큰 힘,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걸 한마디로 도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천지만물의 어떤 있게 하는 그 큰 힘에 따라 인위적으로 그거에 맞서지 말고 강제하지 않고 그 힘에 맡겨 자연스럽게 따라라. 그래서 무위, 어떠한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에 따라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을 거슬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착함을 강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착한 건 물과 같다. 이걸 내자로 한자예요. 상선약수, 수수, 약은 이 수와 같다, 물과 같다. 선, 착함, 상, 최고로 착한 것은 뭐냐? 물과 같다. 왜냐면 여러분 물 봐봐요. 물은 뭐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가리지 않고 잘 섞이죠. 항상 높은 곳으로 향한다? 그렇지 않죠. 아래로 향하죠.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렇듯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살아라 걸 이제 상선약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렇죠? 물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죠. 투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우주 원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 부쟁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겸허, 겸손, 낮으려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물의 특징, 이 바로 무위자연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착한 것은 물이다. 그걸 상선약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무위자연, 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인간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국가, 지금 나라들끼리 싸우는 그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무위의 다스림. 이걸 이제 소국과민 해석하면 백성은 적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작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가 진이죠. 진시황제. 근데 나라가 커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잖아요. 통치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는 나라 땅을 넓게 하려고 하지 마라. 국민들 많을 필요 없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정에 뭐 부모님 그리고 가족 단위 뭐 적게는 2명에서 3명, 4명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 공동체에서는 그냥 서로 간의 어떤 정과 믿음, 신뢰 이런 걸로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들이 모인 국가 단위에서는 그런 걸로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정치도 나라를 키우려고 강대국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일 때 그게 바로 이상사회다. 이상사회 하니까 유교에서 공자학도 이상사회 기억나나요? 대동사회.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유학에서는 대동사회였다면 도가에서는 소국과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문명 발달이 없는 무위와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무욕, 욕심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꿈꿨던 게 소국과민이었다. 이러한 도가는 결국 불교와 비슷하죠. 평등적 세계관. 특히 장자가 이걸 강조했는데요. 도 아까 얘기했죠. 우주자연의 큰 원리. 이 우주자연의 큰 원리에서 보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천하게 하여 세상 만물은 평등하다. 여러분 장자는 서양의 이솝우화처럼 장자책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거기 보면 동물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한 어떤 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 사상이 평등적 세계관이에요. 평등적.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미녀, 미남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인간, 동물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 인간이 더 월등하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의 큰 원리,
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자기들이 잘났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업신여기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도의 관점에서 세상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재물이라는,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보는 상태, 재물. 그러니까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를 재물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걸 소요유. 어떠한 외물, 그러니까 뭐 돈, 명예 이런 거에 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일체의 분별, 차별을 없애 어떤 이 절대 경지, 자유의 경지, 그거를 장자는 소요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러한 재물의 어떤 관점을 갖게 되면 이 소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재물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선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좌망, 앉다가 좌예요. 망,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뭐 욕심, 욕망 이런 걸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심재, 마음 심자죠. 내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즉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그러니까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 세상의 사물을 아주 다 평등하게 바라본다. 그러한 상태를 소요유의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열심히 수련을 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도가에서도 모든 차별이 소멸 없어진 어떤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을 지인, 진인, 단자예요. 신인, 천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깨달은 경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유, 불, 도 기억나요? 공자도 이런 인과 예를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그쵸? 성인, 군자, 불교에선 보살을 얘기했었죠. 도가에서 이렇게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렇게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장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 자, 성인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 그것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어떤 자기중심적인 시비나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자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이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라는 게 인과 예,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까지도 어떤 초월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인, 진인, 성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뭐 예를 지키는 성인군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더 어떤 높은 경지가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겠죠. 예,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떤 경지인 선생님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가에선 이렇게 우주 자연의 원리를 완전히 깨닫고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나는 자연이다.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산속에 사는 신수염나고 도인이라고 하는 그게 도교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도가 윤리는 오늘날 내면의 자유로움을 심재 같은 경우 추구함으로써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지나친 욕망을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 그렇죠? 그래서 무의자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여러분 이 동양 사상의 핵심 유교, 불교, 도교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깊은 내용 못다한 얘기 궁금한 거는 이제 만나게 되면 좀 더 차근차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